네, 2017년, 2018년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전체가 상당한 침체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침체기에 또 하나의 지금 논란거리가 서울 신규 주택 공급량이 대폭 축소된 부분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량이 대폭 축소된 원인,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기상청 서울 신규 주택 공급 이대로 괜찮은가? 예, 그래프를 보시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과 저희가 수도권으로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도 건축 허가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한 10% 정도 하락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요, 건축 허가 부분에서 26.5%가 하락을 했는데요. 이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이 세 지역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인천을 제외하게 되면은요, 하락폭이 건축 인허가 하락폭이 40에서 50% 거의 반토막이 난 것을 저희가 좀 알 수가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주택 인허가 실적 전년 동월 대비해서요. 서울 48.2%, 50% 가까이 감소가 됐다. 이걸 갖다가 5년 평균 수치를 비교해봐도 43.1%, 상당폭, 대폭 감소가 된 부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복도 감소폭을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요. 아파트 외 주택 40.8%, 아파트 51.4%, 그러니까 아파트 부분이 대폭 감소를 했다. 인허가 부분, 주택 인허가 부분이 대폭 감소가 됐다. 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건축 인허가 면적 부분으로 보면은요, 수도권만 봐도 26.5%의 면적이 감소하게 되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적은 한 5.8%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준공 실적도 비교를 좀 해드리면은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7.1%가 감소됐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3.9% 정도 지금 하락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왜 신규 주택 공급량이 대폭 줄어들었는지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 요인 정도만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요. 분양 원가 공개제도 초과 이익 환수제를 저는 좀 이렇게 들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요. 공공택지에 현재 적용이 되고 있고요. 신규 아파트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 자체가 현재처럼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실효성 의문이다. 의문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렇게 민간주택에는 그러면 적용이 안 되느냐? 현재 허그로 해서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드리면요.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 넘지 못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요. 인근 아파트 평균 매매가 110%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실시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분양 원가 공개 제도가 있는데 분양 원가 공개 제도는요.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의 과도한 이윤을 취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반면에 신규 주택 공급 축소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실상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2007년에 참여정부 시절에 처음으로 도입이 된 그 제도가 되겠는데요. 2007년 평당 992만 원에서 1,085만 원, 서울도 1,789만 원에서 2,167만 원 급등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 원가 공개 제도 자체가 시장 가격 안정 효과 입증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 분양가 상한제와 동시에 진행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정부가 시장 가격에 사실상 개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진행이 되는데요.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초과 이익 부분 최대 50% 환수된다.
그리고 2018년에 시행이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서울 주요 재건축 부담금 조합원 1인당 21개, 한 주요 재건축 부담금 조합원 1인당 3억 7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팔아야 부담금을 낼 수 있는 이 조합원들 사업 진행 연기 요청이 지금 많은 상황이고요. 이런 재건축 사업 찾을 시에는요, 지금 3, 4년, 한 2022년이 되면은 아마 지금 이 주택 공급량 급감으로 인한 이 주택 희소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주택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지금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건설사들이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서 서울에 지금 공급이 상당히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 개선의 여지는 없습니다. 후년도 마찬가지고요. 주택은 빠르게 공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2, 3년간 이 주택 공급 축소 부분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은 3, 4년 후에 상당히 또 이런 불균형이 초래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또 이렇게 3, 4년 뒤에 주택 가격 아마 2007년에 저희가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주택 가격이 다시 폭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분들이 또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런 부분 조금 정리를 다 해서 시장 논리에 이제는 자유시장 논리에 맞는 이런 정책도 일부 좀 수렴을 해서 정책을 시도를 좀 하시라. 저는 이렇게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